네,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뉴스 세계 시간에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어제 최종 수사 결과라고 하는 걸 내놓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무혐의 결정이 난 겁니다. 뭐 백지, 빈손 이렇게 평가해도 뭐 과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런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총평은 굳이 여쭤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그 예. 중간에 이제 국장님을 저희가 모시고 몇 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어제 예. 수사 결과를 보면서 국장님께서 사실은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좀 그 이상하다 이런 요지의 그 말씀을 저희 인터뷰에서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감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좀 연결을 해도 되는 걸까요? 예, 뭐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중간중간 저희들이 거의 정례적으로 만나기는 했는데 네. 이제 수사 내용을 소통할 만큼 이제 그렇게는 어려워서 일단 뭐 대강의 얘기들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나올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 이렇게 해서는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입니까? 수사든 조사든 어쨌든 관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네. 대부분 그 피의자들이나 그리고 관계 기관 그러니까 이제 부처들의 진술을 상당히 인용하고 용인하는 듯한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수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정도죠. 그러면은 지금 당연히 피의자 신분에서 네. 진술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들이 어제 그 자료를 보니까 네. 진술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슈화가 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조사를 받을 때는 그나마 조금 더 진실에 가깝지 않냐 그나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사건이 특수단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크게 이제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당자들이 그 진술을 많이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많이 바꾼 거로 어제부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 좀 확인이 되는 거죠. 이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사법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방어 논리가 작동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예를 든다면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 경빈이 우리 경빈 학생것만 해도 예. 그 최초에 발견했던 그 해경들의 진술이 예. 가령 어제 나온 자료로 보면 고개를 숙이고 물속에 고개를 잠그고 있었다든가 시반이 발견됐다든가 예. 이런 거는 저희들하고 진술할 땐 전혀 없었던 얘기예요.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이 발견됐던 최초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물속에 몸이 들어가 있고 고개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구명동이라는 것이 뜨기 때문에 이 목을 받치게 돼 있거든요. 네. 목을 이렇게 푹 숙이고 싶다 그래서 숙여지지가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고개를 세우고 물속에 일자로 있는 듯한 상태에서 발견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예. 근데 어제 내용을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물속에 고개를 이제 고기가 들어가 있었다 이런 취지라든가 네. 시반이 발견됐었다든가 이런 진술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면 특별수사단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진술을? 예, 그러니까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제 그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진술에 의하면 이제 생존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취지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방향도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누군가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을 한 경우에 이 사람이 생존했었는지 아닌지를 그냥 출동한 공권력이 판단하고 시신 처리를 해도 앞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그 아주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잖아요. 의학 소견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럼요. 예. 법적으로 의사가 판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경빈이를 빨리 그래서 헬기로 이송을 해서 병원에 가면 기본적인 조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삽관을 하고 그다음에 약물을 주입해서 이 생존 상태에 대한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던 거죠. 네.
저희들도 경빈이 학생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살아 있음을 확정을 하고 이 수사를 의뢰한 게 아니거든요. 국장님 잠깐만요. 근데 그 예, 해경 예. 관계자들이 그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예, 예. 그건 면피성 진술이거나 거짓 진술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들 진술서도 다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라도 해봤을 텐데. 아니 그러면 시반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시 어떤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해갖고 그럼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게 혹시 예, 됐는지 그런 확인해 보셨어요? 증거는 없습니다. 그 시반을 뭐 촬영했다든가. 오히려 그 증거라 그러면은 그 CPR하는 영상. 네. 그 영상에 보면 그 시반이 발견되지 않아요. 거기서는. 아니 그러면 그게 지금 그 해경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저희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당연히 했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뭐 설마 그러려는 했었죠. 근데 어제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다 그 진술들을 인용을 해서 예.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 한번 그럼 제가 대놓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검찰 수사대행이 아닌가 작정을 하고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설마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진 않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그 관점이라는 것이 증거에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 이게 구조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누구라도 내가 화재 현장에 출동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거의 생명 징후가 없어서 임의로 시신 처리를 했다 그래도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죠, 사실은. 지금 유족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것도 사회적으로 너무 그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간 거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예. 기무사나 국정원은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게 기본적으로 위법이에요.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사찰을 했다라는 것은 본인들도 지금 특수단도 시인을 했잖아요. 네. 그 사찰하는 행위는 인정이 되는데 음. 피해자에게 뭐 도감청을 하거나 뭐 해킹을 당했거나 아니면 미행을 당했거나라는 이 증거가 없어서 이것은 사찰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 무혐의 지금 처분이 된 거예요. 어제 내용으로만 보면.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국정원이나 그 기무사나 이런 데서 민간인들이나 피해자 가족들을 사찰을 하되 말하자면 그런 그 미행, 도감청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사찰을 해도 다 용인이 된다는 뜻인 건지. 네. 이거는 저는 누구라도 이건 상식선에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판단입니다. 무혐의 결정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 여쭤볼 수는 없고요. 알겠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 특검이 발동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이 지금 전반을 다 수사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특검은 증거 위주로 지금 돼 있고요. 수사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검은? 그래서 1차로 그 DVR 그러니까 이제 CCTV 영상 조작 관련한 데이터 조작 관련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발표한 그 항적에 관해서 이거는 좀 너무 이상하다. 그 항적 관련은 저희 전원위에서 특검에게 요청을 하는 거로 의결이 된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제 특검이 세워지면 특검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주요 증거 조작 쪽으로 이번에 특검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로 할 거고 지금 오늘 무혐의가 나왔던 사안들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다 보강 수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보강하고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쨌든 그러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것도 좀 수사해 주세요라고 특검이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특정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증거 조작에 관해서 이번에 했기 때문에 증거 조작의 아이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전원에서 의결이 된 사안은 이제 DVR CCTV 영상 조작에 관해서 그랬는데 지금 항적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또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치열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더 나오면 합쳐가지고 그 특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이라든지 유족 사찰 의혹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없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묶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특정이 된다고 하면 예.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수사 요청을 할지 특검을 할지 음. 고발을 할지 이런 부분으로 다시 이 추진을 내용적으로는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부터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세월호 자료 64만 건에 대해서 열람을 시작을 한다는 뉴스를 접한 바가 있는데요. 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64만 건이나 이렇게 그 축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정원? 사실 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죠. 저희들도 맨 처음에 40만 건 정도로 들었는데 이제 그 64만 건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중복이 많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세월호에 관한 문서 생산 목록 건수가 64만 건이라는 그 자체는 정말 좀 심각하다고 보이고요. 저 어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좀 저희들하고 그 목록을 어떻게 현재는 열람이거든요. 열람. 네네네. 이게 열람이라는 단어의 뜻 때문에 네. 좀 치열한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록만 보는 거죠? 내용까지 다 보는 건 아니고 그러면 또. 그렇죠. 현재는 목록을 저희들이 다 보는 건데 진짜 보고서 머릿속에서 기억만 하고 나오는 건지 메모도 아니면, 못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메모도 못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타이핑도 전혀 못 하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사실 아주 디테일하게 서로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네네. 네, 그런데 만약에 눈으로 기억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좀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알겠습니다. 이건 좀 딱 갔다 와서 좀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연결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장과 함께했습니다.